손흥민은 경기장에 나오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토트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가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에서 결장했음에도 그의 팀에 대한 파급력은 여전했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에서는 팀에서 방출 직전에 몰린 베르너가 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후 단 4분 만에 득점을 올리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획을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기존의 백업 선수들을 활용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반전에 급히 주전 선수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라는 말을 전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베르너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계속 비난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믿어주고 응원해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손흥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베르너의 이러한 진심 어린 발언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경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결장 소식을 전하며 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 벤치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에 주는 심리적 영향력은 여전히 컸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벤치에 앉아 팀원들을 응원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25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베르너, 솔랑케, 존슨을 활용한 3톱을 가동했습니다. 반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또한 맥카티, 오라일리 비뉴, 누네스, 필 포든 등을 포함해 주전과 서브 자원을 적절히 섞은 1.5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 예측했지만 토트넘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4분, 후방에서 공을 잡은 로메로는 아츠와 그레이에게 패스를 보내며 맨시티의 전방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클루셉스키가 빠른 스피드로 우측 전방을 돌파했고 솔랑케는 손을 들어 공을 요구했지만 클루셉스키는 긴 컷백 패스로 베르너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베르너는 골대 바로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너는 공을 잡자마자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그 결과 토트넘은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의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이 마치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았다며 이는 그가 이전부터 손흥민과 함께 연습해온 패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 골이 가능했던 것은 클루셉스키의 센스도 중요했지만 손흥민과의 티키타카 덕분에 상대의 빈 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늘 비슷한 위치에서 공을 받아주던 장면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베르너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해 공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앞서가던 순간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을 강화하고 있을 때 좌측 풀백으로 출전한 반더베이크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합류 이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에게 과도한 체력 부담을 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 수비진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햄스트링 부상이 잦아지며 팀 전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배치가 수비진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리그컵 같은 체력 소모가 큰 경기에서 왜 반더베이크를 기용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그의 선수 기용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베르너의 선제골로 기세를 잡은 토트넘은 곧이어 사르의 중거리 슛이 성공하며 맨시티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2-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디슨의 느슨한 움직임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나치게 높은 수비 라인이 맨시티의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비우가 올린 크로스를 누네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했고, BBC 해설진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비 라인이 토트넘의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체력적 한계를 초래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후반전 맨시티는 코바치치와 그바르디올을 투입해 전술 변화를 시도했고, 이에 맞서 토트넘도 사르 대신 이부 비수마를 기용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다시 한번 악재를 맞이했는데 베르너가 허벅지 부상을 입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후 후반 막판 히샬리송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토트넘은 끝까지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내며 컵대회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후 베르너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가장 먼저 달려와 자신을 격려해 준 사실에 감동을 받았으며 손흥민이 자신에게 있어 롤모델이자 스승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 전 전해준 슈팅 조언이 이날 득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손흥민의 세심한 지도와 격려가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고 감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 뒤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와 고집이 여전히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의 지나친 공격 지향 전술로 인해 주전 선수들과 교체 자원들이 모두 부상의 위험에 처해 있어 토트넘의 경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다 유연한 전술을 통해 선수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상 관리가 팀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